안녕하세요. 쉬는 날엔 사연 채널을 항상 챙겨보는 올해 31살 된 여자입니다. 현재 대기업 대리로 근무하고 있어요. 사연을 보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시시콜콜 웃으며 그땐 그랬지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땐 정말 짜증이 하늘로 솟구칠 정도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목 뒷덜미를 잡으며 화를 사귀는 건 물론이었고요. 늘 한숨을 쉬며 살았었거든요. 그때 파혼까지 각오하면서 친정 아버지와 함께 시댁을 들이받았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파혼할 뻔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으, 피곤해 죽겠다. 불타는 금요일인데 야근이라니.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회사 일은 우리 딸이 다 하는 것 같네. 오늘 몇 시에 끝나니? 일찍 끝나면 7시인데 9시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주말 출근 피하려면 늦게까지 해야 해요. 월요일 오전에 바로 마무리 짓자고 해서. 너 그 회사 계속 다녀야겠냐? 개고생해서 들어간 회사이긴 하다만 어떻게 대기업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다 배워나가는 과정이니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요. 아버지 운행은 다녀오신 거예요? 그럼 새벽부터 나갔잖냐? 김씨 아저씨 알지? 같이 점심 먹고 한두 바퀴 돌고 날도 춥고 해서 얼른 들어왔지. 고생하셨네. 오늘은 무례한 손님 없었어요? 근데 아빠, 나 오늘 차 두고 왔어요. 괜찮았어. 안 그래도 차 물어보려 했다. 유정이 너 차 왜 두고 갔니? 오늘 눈 온다고 그래서 그냥 두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오네요? 그냥 가져올 걸 후회되네. 그 시간에 버스 다니나? 그럼요. 11시 넘어서까지 있어요. 같은 방향인 팀원 있어서 부탁하려고요. 날 추우니까 같이 가자고 하긴 했는데. 그래, 거리도 멀고 날도 춥고 오는 길에 커피라도 한 잔 사줘. 저녁은 먹고 하는 거야? 네, 조금 전에 먹고 들어왔어요. 이제 커피 한 잔하고 다시 일하려고. 쉬엄쉬엄 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한다. 네, 그럴게요. 오늘 끝나고 가면 먼저 주무세요. 아니면 저랑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좋지. 이 아빠는 씻고 집안일 좀 하고 있으마. 천천히 와. 네, 조금 이따 봐요. 저는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시절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앓고 있던 지병에 출산 후유증까지 더해져 손도 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린 저를 키우셔야 했기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웃집의 도움을 받아 밤낮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서 하셨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엄마의 빈자를 채워주려 노력하셨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셨지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에 바로 입사했습니다. 제가 취직하고 2년 뒤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소일거리로 택시 기사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나저나 유정이랑 성현이 너는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냐? 둘이 만난 지도 오래된 거 아니야? 아빠, 이제 3년 차야. 나 직장 생활 조금 더 적응해야지. 유정아 3년이면 결혼해서 애도 낳았을 시기다. 아빠는 하루라도 빨리 네가 안정된 삶을 살길 바랄 뿐이야.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삶 말고 네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 아빠 죽고 나면 누가 너 돌봐주니? 아빠, 이야기가 왜 거기까지 흘러? 안 그래도 생각 중이야.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는 거 끝나고 다시 이야기해보게. 네, 아버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유정이 꼬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이고, 그게 정말이야? 결혼 생각 없던 애를 무슨 수로 꼬셨대? 자네도 정말 대단하구먼. 제가 그동안 참고 기다린 게 얼만데요. 유정이가 워낙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이것저것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 프로젝트 성공시키고 나면 조금 여유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람 말 들었지? 남들은 결혼 최대한 늦게 하라고 난리인데 어째 우리 아빠는 반대일까? 엄마도 없는데 네가 빨리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인 삶을 살면 이 아빠가 걱정을 좀 덜 잤니? 자네 집에서도 결혼하라고 이야기 안 해? 엄마가 좀 재촉하긴 하세요. 30 넘어서 그런가 조바심 나신데요.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다 가고 있고 엄마 친구분들도 자식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고 하시는데 그거 보고 더 그러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나저나 오늘 셋이 저녁에 같이 밥 먹을까? 안 그래도 연락하려 했어요. 이 사람이 아빠 본 지도 오래됐다고. 네,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세요. 저희 오늘 조기 퇴근하는 날이라 4시에 끝나는데 바로 만나서 식사하러 가시는 거 어떠세요? 나야 좋지. 오늘은 특별히 잔이 먹고 싶은 거 먹게. 내가 한턱 내도록 하지. 우리가 살게요, 아빠. 일하느라 고생하는 너희들 몸보신 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밥 한 끼라도 든든히 사 먹여야지. 아무튼 먹고 싶은 거 생각해 놓았다가 이따가 약속 장소 정해서 알려주렴.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약주도 한잔 하실 거죠? 약주는 무슨 약주야? 간단히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자네도 할 건가? 네, 아버님이랑 마시는 거면 괜찮습니다. 이따 뵐게요. 회사에서 일하며 연애도 했는데 그 상대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제 사수였고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정도 생기고 그 정이 호감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사내 연애를 3년이나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둘 다 나이도 적당했고 조금씩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죠. 남편은 남들이 보면 무뚝뚝하지만 잘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 일정도 잡았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워낙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웬만큼 대답해드리니 상당히 기대하시는 눈치였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욕심이 좀 많은 편이셨거든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하셔야 했고 지는 성격이 못 되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딸 자식 결혼한다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싱숭생숭한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 그 마음 뭔지 이해합니다. 성현이 엄마예요. 오시는데 불편한 건 없었죠? 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잠깐 밀리는 구간 말고는 괜찮던데요. 다행입니다. 오늘 준비한다고 했는데 식사가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나저나 유정이가 워낙 똑 부러지고 단정해서 부모님이 누구실까 정말 궁금했는데 사돈이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엄마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들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엄하게 키웠는데 이렇게 잘 자라준 거 보면 고맙기만 합니다. 그럼요. 그럼 결혼 관련해서 말인데요.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 녀석한테 대충 들어보니 갖고 계신 재산이 제법 많으시다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만 잘 살 수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신혼집은 제가 미리 봐둔 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직장이 같으니 아무래도 직장 가까이 사는 게 나을 듯 싶어서요. 그렇죠. 이왕이면 강남이 살기 편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권이나 생활권이 좋아서 두 사람이 새 출발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제가 예전부터 결혼 선물로 주려고 마련해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은 지 7년 정도 되긴 했지만 평수도 넓고 인테리어만 좀 손보면 될 것 같거든요.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 저야 너무 좋죠.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시더니 정말 맞나 보네요. 까짓거 혼수나 나머지 필요한 건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무쪼록 우리 딸 잘 봐주세요. 애 엄마가 일찍 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키운다고 키웠지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무렴요. 집도 해주신다 그러고 제가 어디서 이런 며느리를 얻겠습니까? 귀하디 귀한 며느리 제가 잘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러니 사도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야, 혹시 어머님이 무슨 말씀 안 하셨어? 무슨 말? 아무 말 없었는데?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왠지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솔직히 나 좀 놀랐어.
어머님이 대놓고 어쩐다고 했던 거. 아, 그건 내가 미안해. 그냥 지난번에 아버님이랑 술 한잔하면서 아버님이 건물 몇 채 갖고 계신다고 그러신 거 내가 흘려 말한 적이 있거든. 근데 그걸로 부풀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아니야.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 안 그래도 내가 단도리에 놓았어. 대놓고 돈 타령하지 말라고. 없는 집도 아닌데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했어. 자기 만나온 지 몇 년인데 내가 그런 눈치도 하나 없을까 봐? 자기까지 기분 언짢게 해서 미안하네. 에이, 별것이 다 미안하다. 상견례도 끝났겠다. 우리 이제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하면 되는데 벌써 이러면 곤란하지. 그냥 괜히 마음에 걸려서. 근데 아빠 택시 일하시는 거는 말씀 안 드렸나 봐? 그냥 취미로 운전하고 계신다고만 했는데? 어차피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서 뭐 꼭 말해드려야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누가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긴 그래. 근데 괜히 어머님이 뭐라 하실까 봐. 자기야, 우리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돈, 직업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은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알겠어. 아무튼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는 거지? 그렇다니까? 오히려 결혼 준비 서두르라고 하셨는걸? 그리고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다시 한번 물어보고 말해줄게. 기분 상한 거 있음 좀 풀고. 이제 첫 단축 끼웠는데. 알겠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얼굴이 화색이 도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돈돈하시는 것 같아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닌 척 내색은 하셨지만 입은 웃고 계셨어요. 솔직히 제 입으로 우리 집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결혼 준비는 다 되어 있냐, 이런 거 물어보셨거든요. 아무튼 제가 예민한 것 같아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 회사 일에 정신없이 시간 쪼개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저녁 운행을 마치고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해서 캐물어도 말을 자꾸 돌리시길래 별일 아니겠거니 싶어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며칠 뒤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남편을 비롯한 팀원들과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다른 직원들은 눈치껏 자리를 피했고 저와 남편만 남아 대화를 하려던 찰나였거든요. 예, 나다. 지금 통화 가능하니? 네, 가능해요. 어머니, 지금 점심 먹고 휴식 시간 중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당연히 있지.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지? 네? 거짓말이라니요? 참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며칠 전에 아주 기가 막힌 걸 봤어. 어쩜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야, 네 아버지가 말 안 하던 내가 그 자리에서 결혼 없자고 했는데 건물주? 부동산 재벌?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며칠 전에 동창 모임하고 카페 가느라 시내에서 택시 탔는데 글쎄 너희 아빠 택시 운전하던데? 상견례 자리에서는 부동산 재벌이라며 건물도 있고 신혼집도 마련해준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순 엉터리 아니야? 네?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버지가 택시 기사, 소일거리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직업이 택시 기사라는 거 아니야. 부동산 재벌은 개뿔.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어머님이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이미 내 눈으로 다 봤는데 하마터면 개 거지 같은 집안이랑 결혼할 뻔했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꾸나. 알아서 눈치껏 떨어져 나가주렴. 너 말고도 우리 아들 좋다고 줄 서 있는 여자가 한 트럭이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더러 파혼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파혼해라. 너희처럼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내 아들이 연이 맺어지는 꼴은 못 보겠다. 우리 아들 덕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그 꼴 못 본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도 자초지종을 알아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부분도 풀어드려야 하고요. 글쎄, 난 오해한 거 없다니까? 아무튼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님.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저는 한동안 황당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있던 남편도 모두 듣게 된 상황이었고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얼굴이 시뻘개져 저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렸고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하나하나 곱씹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쏴붙였습니다. 당신도 들었지? 방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나 말고도 당신 좋다는 여자가 한 트럭이래. 어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본인 할 말만 하시고. 너무 경우 없으신 거 아니야?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봐봐. 상견례 때 아무 말 없으셨다고? 내가 어머님 분위기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대신에 내가 사과할게. 지금 이게 사과로 될 일이야? 어머님이 우리 당장 파혼하래.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인연 못 맺는다고. 유정아, 제발 파혼만은 하지 말자. 설마 우리 엄마 말대로 할 건 아니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머님 말씀대로 파혼할 건데? 내가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해야 하는 건데? 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거지. 시작도 전에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누구 인생 아끼라고 이딴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엄마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 됐거든? 엎드려 절받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응? 어머님께 가서 단돌이 잘하고 오고 결혼 전이나 결혼해서도 중립 잘 지키겠다고 각서로써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하면 바로 이혼 불사할 거야. 공증도 받을 거니까 각서 써와. 알겠어. 나 엄마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 일단 지금 일해야 하니까 자기도 생각 좀 해봐. 난 지금 납득 안 가거든? 제정신으로 일 못할 것 같아. 어차피 외근해야 해서 나갔다 올 테니까 그 사이에 당신도 생각 잘해. 입장 정리 똑바로 하고. 나 안 그러면 이 결혼 안 할 거야. 씩씩대며 화내는 저에게 남편은 수도 없이 미안하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없다며 각서를 써오라고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화가 풀릴 건 아니었지만 필요했거든요. 제가 외근 후에 복귀한 뒤 남편은 제 손에 각서를 고이 쥐어주었습니다. 도장에 지장까지 찍어 공증받을 수 있게 모든 준비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통화를 한 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뭐라고 한참을 따졌는지 퇴근 시간에 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파혼을 언급하며 저에게 개념 없는 년이라고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저를 보던 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유정아, 무슨 일 있어? 네가 평소에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을 마시고 회사에서 무슨 일 있던 거니? 아니요, 아빠. 그냥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져서요. 결혼 앞두고 예민해진 모양이구나. 근데 보통 때랑은 다른데 내가 널 수십 년 봐왔는데 모르겠니? 너 무슨 일 있지? 역시 아빠 눈치는 당해낼 재량이 없다니까? 아빠,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님 만난 적 있어? 그럼 만난 적 있지. 왜? 사돈이 뭐라 했어? 오늘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 와서 다짜고짜 파혼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빠 택시 기사 아니냐면서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 정말이니? 안사돈이 그런 말을 했어? 그것뿐이게. 성현 씨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중간 역할 잘할 거고 이 관계 유지할 거면 각서도 써오고 단돌이 잘하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거 아시고는 퇴근하면서도 전화해서 난리 치셨는걸? 아빠, 나 이 결혼하지 말아야 할까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돈한테는 내가 연락 한번 해보마.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아빠가 전화해서 뭐라고 하게? 단판을 지어야 할 것 아니니 네 말을 못 믿으니 믿게도 해줘야 하고 감히 내 딸한테 그런 말 한 거 후회도 하게 해줘야지. 김서방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방법밖엔 없는 것 같다. 뭘 어쩌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일단 통화 한번 해보마. 따로 만나든지 해야지. 안녕하세요. 사돈. 유정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 사돈이 어쩐 일이세요? 아, 이제 파혼할 거니까 아무 사이도 아니지? 그쪽이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뭐 해명이라도 해보시게?
사돈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서요. 만나서 이야기할지 고민하다 일단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자식 두면 뭐해? 뒤에서 그렇게 등골 빼먹을 거 뻔한데 건물주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아들 돈 다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몰라. 어차피 결혼 안 시킬 거라면서요. 딸아이한테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파혼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요. 파혼하라고 했어요. 이게 사기 결혼이지 뭐야. 사돈 택시 운전하신다면서요. 세상에 집 사준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는 내가 아주 큰일 당할 뻔했는데. 정말 당신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잘못을 꼽자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그것뿐인데요. 장난하세요? 어이가 없네. 뭘 어떤 핑계를 대시려고 그러나. 하마터면 거지 같은 집안일이랑 결혼할 뻔했네. 아무튼 당신 딸한테도 없던 일로 하자고 전해주세요. 말로 설명 못하니 시간 내주시면 잠시 만나서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파혼하도록 하죠. 나쁜 조건은 아닌데 한번 드러나 보시죠. 무슨 말을 하려고 잔뜩 바람을 잡으세요?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볼게요. 약속 시간, 장소 정해서 문자 보내요. 며칠 뒤 주말, 아버지는 상견례 때보다 더 고급스러운 호텔 식당을 예약해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모두가 모인 상태에서 아버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한아름 들고 오셨고 그걸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날이 잔뜩 서 있던 표정의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버벅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시어머니께 건넸던 서류들은 가지고 계신 건물, 땅들의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보기 쉽게 차례까지 만들어서 건네드리니 시어머니가 정말 사색이 되셨더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이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맨 뒷장 살펴보세요. 혹시 몰라서 기관에서 직접 서류 뗀 겁니다. 그거 보시고도 모르시겠어요? 명의자 이름에 떡하니 있잖아요. 한재석이라고요. 정말 이게 다 사돈 건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죽으면 그대로 딸아이한테 가겠죠. 하지만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사회에 환원도 할 겁니다. 혼자 성공한 게 아니니까요. 아니, 이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정확히 몇 개 있고 몇 평인지 말씀 안 드렸을 뿐이고 택시 기사 일을 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을 뿐 이미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딸아이가 첫 인사하러 갔을 때 대부분 다 언급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김서방도 마찬가지고요. 자네는 중간 역할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가? 엄마, 내가 말했었잖아. 아버님 건물 많이 갖고 계시고 소일거리로 택시 기사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유정이랑 인사드리러 갔던 날에도 유정이가 엄마한테 다 말했던 내용이야. 엄마가 귀담아 듣지 않은 거라고. 유정아, 네가 한번 말해봐라. 뭐가 맞는 거니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차피 제 말 안 믿으시잖아요. 아버지가 드린 서류 보시면 될 일이에요. 그거 보시고도 지금 못 믿으셔서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파혼 진행하도록 하죠. 유정이 너 이 결혼할 거니? 아쉽지만 여기서 끝낼게요. 파혼하라는데 그렇게 해야죠 뭐. 자기야,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각서까지 썼는데. 제발 파혼만은 하지 말자. 그래 세아가 파혼이라니.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나 보다.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할 테니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사기 결혼 아니냐고 하셨죠? 저 그런 소리 들으면서 결혼 준비할 생각 없고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기분 좋게 생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결혼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그래 성현 씨? 아빠, 이제 그만 일어나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줄 알고 이만 일어날게요. 아참, 서류는 돌려주시겠어요? 원본이고 저도 쓸 데가 있어서요. 자기야, 아버님. 아니, 세아가 제발 이야기 좀 나누자. 응? 흥분 좀 가라앉히고 다시 대화를 좀 나누자꾸나. 사돈도 노여움 푸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글쎄, 오해가 있었다니까요. 글쎄 오해인지 뭔지 이제 알아서 생각하시고 나도 더는 딸아이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요. 괜히 나중에 무릎 꿇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놔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게 왜 감당도 못할 짓을 하세요? 자네도 매한가지야.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파혼하는 거로 알겠네. 왜 우리 아들한테만 난리야. 그러는 당신네 딸도 잘못 있는 거 아닌가? 미리 언지를 줬더라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파혼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하루가 멀다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대셨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도 회사에 가면 남편을 어쩔 수 없이 만나니 남편은 틈만 나면 제게 대화하자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저는 남편을 최대한 공적으로만 상대했고 그 이외의 말은 일절 건네지 않았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건지 며칠 뒤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세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너랑 사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그걸 이제 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진 것도 없고 택시 기사하시는 분이었으면 진작에 제 얼굴에 물 뿌리고 돈봉투 쥐어주시면서 성현 씨랑 헤어지라 하셨겠네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다니. 내가 그럴 깜냥이나 됐으면 이렇게 사과하러 오지도 않지. 정말 내가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어.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살면서 중간 역할 잘할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엄마 용서해주라. 내가 자기한테 제일 실망한 게 뭔지 알아? 애초에 똑 부러지게 어머님 컨트롤했으면 이 사달 나지도 않았어. 분명 당신도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 텐데 그걸 듣고도 아무런 말도 안 했다는 건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야? 난 그런 좀생이 같은 남자한테 내 인생 맡길 이유 없다고 봐.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내가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응? 그러니 제발, 제발.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면 더 이상 들을 이야기도 없으니 자네 어머니 모시고 당장 나가게. 귀하게 키운 내 딸 험한 꼴이나 당하게 하려고 시집 보내려는 거 아니야. 사돈,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요. 그저 잘 키운 아들 하나 안 부럽다고 내가 뭐에 씌었나 봅니다. 애들 안 보고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사돈이 그때 뭐라고 하셨죠? 그래봤자 택시 기사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뻔뻔한 거 아니냐고 소리치셨죠? 두 사람 결혼해서 산다고 칩시다. 어떻게 처신하실 겁니까? 난 내 딸 눈에 피눈물 나는 꼴 절대 못 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 아들만 귀한 줄 알았지 세아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큰 죄를 지었으니 아껴주며 살겠습니다. 귀한 손님이니 귀하게 대할게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자네,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할 자신 있나? 살면서 내 딸아이가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그날 바로 찾아가서 데리고 올 걸세. 그럼요, 그럼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절대로 유정이 눈에 눈물 흘리는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어. 그건 유정이가 판단할 몫이네.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해. 사돈도 그만 일어나시고요. 제가 용서했다는 착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희는 정말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뒤 나름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말이 계약서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반성문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라면 사족을 못 쓰세요. 시댁에 가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귀 기울여 주십니다. 너무 길을 못 펴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많이 다가가는 경우도 있지만 적당한 선을 지키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도 중간 역할 잘하면서 귀찮게 하는 일 없이 잘 지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도 위기를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